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열린 건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고용과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졸트라고 부르는 구인 구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1,140만 건으로 이 채용 공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여기에다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6에서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후폭풍 혹은 경제 허리케인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경기와 민감하게 흘러가는 업종들이 대표적인 업종이 있죠. 바로 금융 섹터와 소재 업종, 이런 섹터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변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철의 앵커입니다. 참 다산다난했던 5월 증시를 뒤로하고 6월 증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의 호실적 그리고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장 극초반에는 상승으로 문을 열었던 미국 증시였는데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그치면서 조금은 아쉽게 문을 닫은 오늘장입니다. 그래도 장중에 벌렸던 낙폭에 대비해서는 낙폭을 대부분 지원했다는 데에 위안을 좀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지수 하락을 촉발시켰던 뉴스입니다. 4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 결과가 전해졌는데 채용 공고가 1,140만 건으로 예상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3월에 기록했던 1,185만 건 대비해서 45만 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폭 감소했다라는 헤드라인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용 공고는 역대 최고에 근접했던 반면에 회고는 지금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는 이런 왜곡이 확인되고 있고 이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전해지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공고 발표에 1차적으로 탄력을 잃었던 증시였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과 우크라이나발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해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불과 지난주 열렸던 JP모건의 컨퍼런스에서는 storm clouds라는 표현을 썼었죠. 폭풍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수위를 높여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꼽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상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유가가 높게는 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겠다고 전망을 했고요. 더불어서 오늘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9조 달러에 이르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다이먼 회장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CNN과 가진 인터뷰 내용도 시장의 우려를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일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회동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이슈였다 보니까 이것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9bp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2.93%대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섹터가 2% 가까운 급등으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연출해줬고요. 이외 대부분의 섹터가 지수 대비해서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여기 좌측 하단에 위치해 있는 금융 섹터가 가장 부진한 흐름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클리컬 종목들이 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이몬 회장의 발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여기 산업주에 위치해 있는 미국의 리튬 업체인 엘버말 그리고 비료 기업인 모자익 컴퍼니가 10% 가까운 급락으로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민감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금융주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과 같은 종목들이 2%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에서는 보잉이 2%가량 빠지면서 가장 약했고요. 또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도 5%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확연하게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도 있는데 기술주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 CRM이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세일즈포스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10%대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자세한 실적 결과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HP의 주가 흐름도 양호했습니다. 기업 고객의 PC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긍정적인 실적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4%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초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다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이렇게 오름세 강보합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영향, 거기다가 더불어서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배럴당 11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상하면서 역시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되는 상승세, 그리고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온스당 1,850달러 수준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허리케인이 온다는 키워드인데 사실 허리케인 온다고 했을 때 좋은 뉴스일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 JP모건 CEO의 말인데요.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최근에는 경제에 먹구름이 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허리케인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 단계 좀 높였는데요. 현재 상황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 허리케인이 작은 규모일지 아니면은 샌디급의 초대형 폭풍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도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CEO가 걱정하는 것은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되겠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여파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이런 형태의 QT를 본 적이 없다. 결국은 양적 긴축의 속도와 그 규모를 좀 걱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경제에 대한 충격파를 좀 우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 여파와 관련을 해서는 역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상승을 우려를 했는데 유가가 150달러 또는 17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사실 뭐 JP 모건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뭐 굉장히 그 존경받는 네. 경영자이기도 하잖아요. 뭐 월가의 황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물의 이야기가 뭐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 건데 과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이런 의견이 혼자만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월가의 아이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업에서 특히 이제 은행에서 위기 대응 모드로 우리가 경영을 한다. 그럼 뭐 지난번 실적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날 또 공교롭게도 웰스파고의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이끄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경기 하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통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역시 다이먼 CEO의 말이 전해진 이날에 은행주가 일제히 좀 부진했죠. XLF 그 ETF도 1% 넘게 좀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와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은행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5년물과 30년물 간에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JP모건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침체 공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긍정적인 또 코멘트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좀 긍정적인 또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이먼 CEO의 말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은행 CEO들의 말에 의해서 좀 김이 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지난 밤 사이에도 꽤 크게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개미들은 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밈 주식 열풍이 좀 사라지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개미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의외의 곳에서 개미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높아진 데다가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레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5월 4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와 ETF 형태로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약 2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29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사실 채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미국의 2년물 국채 경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9억 3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역시 15년 만에 최대치일 정도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인 만큼 물가 연동 채권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월가에선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곳이 다수인데 하지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개인들이 채권 투자에 열풍을 올리고 있다는 팩트는 우리가 알겠는데 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참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 국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현상이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올해 한 2월께도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금이 유입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불안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 채권에도 좀 많이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인플레에도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또 예가 아이본드라는 그런 이 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형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고정금리를 보장을 해주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년의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뭐 단점 아닌 단점도 그런 갖고 있는 상품인데 이 아이본드가 올해 10월까지 금리를 무려 9.62%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뭐 시사점은 이 정도라고 보여지고 앞으로의 이제 관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과연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살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관건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불안할 땐 우량주.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전일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증시가 다소 좀 부진했죠. 근데 네. 뭐 빅테크를 포함해서 우량주의 움직임은 그나마 좀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좀 유사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광고라든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주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실적 이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1에서 4% 정도 내려잡았는데 이로써 올해와 내년까지 온라인 광고 시장은 한 13에서 16% 정도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장은 8에서 10%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블루칩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대비해서 주가의 30% 이상의 업사이드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우려 대비해서 소비 심리가 좀 견고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들은 블루칩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눈높이는 조금 낮췄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의 3,800에서 3,500달러로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목표 주가도 3,270에서 3,000으로 다소 좀 내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내렸지만 여전히 이런 시장에서 블루칩만큼 좋은 거 없다. 뭐 이런 식의 네. 이 평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존의 최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시장이 어떻든 간에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메가캡이 먼저 반등을 하게 될까요? 월가일 전망은 어떨까요? 아마존이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도 뭐 한 16, 17% 정도 네. 굉장히 좀 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개별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반등 속에서 이런 블루칩으로서 진짜로 투자 심리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웨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조금 거치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2024년도에 EPS가 82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킹알파의 지금 전망치를 좀 따르자면은 올해 아마존의 EPS가 18.4달러 그러면서 포워드 PR이 132배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미 한 54.9달러로 EPS가 많이 회복이 되고 밸류에이션도 44배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블루칩을 추천하는 그런 근거들을 보더라도 어떤 과도한 우려가
거치면은 블루칩이 먼저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경계감은 또 남아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3,700에서 3,250달러로 내려잡았는데 경기 둔화가 결국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 재량 소비를 소비자들이 줄일 것이다라는 점을 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호실적.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좋은 실적은 시장을 이겼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다우지수에 편입된 블루칩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5만 개의 기업이 현재 세일즈포스를 이용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90%의 기업이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 세일즈포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일즈포스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연간 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장중 한때 15%나 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은 약간 상승 탄력 줄이면서 9%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날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하락했죠. 하지만 세일즈포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좀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살펴보자면 이번 분기 매출이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올해 주당 순이익이 기존에 4.6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하면서 4.7달러 중반으로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나왔는데 에버코어에서는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18%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에버코어는 매크로 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250달러의 목표 주가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사실 기술주 하락하면서 세일즈포스도 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고점 대비 반토막 나기도 했었으니까. 자, 하지만 이제 좋은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 어떨까요? 저점 매수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호평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섹터도 그렇고,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은 IT 섹터 전반에 굉장히 또 부스트를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안도를 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25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날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한 30% 가까운 업사이드를 점친 그런 이 추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솔리드한 실적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진이라든지 잉여 현금 흐름 FCF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죠. 로스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 세일즈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42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그 로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장에서 반향이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긍정적이었던 투자 의견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쪽 분위기도 좀 반전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서 최진석 팀장이 전해주셨던 그 블루칩들이 반등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월가의 의견들,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봤을 때 세일즈포스도 이제 블루칩 가운데 하나니까요.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정말 시장이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이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는 이런 블루칩들이 먼저 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중론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키워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애프터마켓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